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는 이제 2차보다 좀 차수가 높다 보니까 조금 그래프는 조금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극대 극소라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또 증가 감소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면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3차 4차 함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함수의 그래프,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3차 4차를 포함해서 함수의 그래프 전체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첫째, 함수 y는 fx의 도함수 y는 f'x를 먼저 구한다. 도함수를 먼저 구해본다. 그 다음에 도함수 f'x는 0,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한다. 거기가 보통은 극대 극소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런 데를 먼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x값을 구한다 그 말이고, 증가표를 이용해서 극값등을 구한다. 증가표 이용해서 극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등을 구한다.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x절편이랑 y절편 같은 곳은 어디를 지나는가, 기본적으로 그런 걸 표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증가표, 증가 감소 상태에 맞게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 자, 이제 그 극대 극소도 찾고 x절편, y절편도 찾고 그랬으면, 증가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증가 상태, 감소 상태 그런 걸 고려해서 적당하게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 자, 개형이란 말은 대표적인, 대체적인 모양 그 말이에요. 대략적인 모양을 그린다. 이것이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핵심 포인트는 도함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도함수 구해서 극대 극소가 되게 하는 그 x값 찾고, 증가 감소 상태 이제 그 식을 보고 찾는다. 그래프를 그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차 함수랑 4차 함수의 그래프. 자, 오늘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증간표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자, 우리가 이제 증간표는 앞서서 공부를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걸 한번 그려본다면, 자, 첫 번째 식에 이제 이 식에 첫 번째 그래프 식에 도함수부터 써볼게요. 자, 일단 도함수는 3x 제곱 더하기 6x 빼기 9 이렇게 생겼어요. 자, 도함수가 보이면 얼른 이제 이건 이제 인수분해해서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수분해를 좀 더 해서 마지막까지 좀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x 더하기 3, x 빼기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도함수는 0이 되게 하느니, 이것이 는 0 이렇게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3하고 0, 2라고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 3하고 1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증간표를 만들자 그 말이야. 자, 증간표. 자, 증간표는 x값을 찾고요. f'x 찾고 fx를 찾는다 했어요. 자, 이제 값이 증간표는 여기 값이 두 개가 나왔죠. 3차 함수의 도함수는 기본적으로 2차이기 때문에 그 값이 0이 되는 값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올 건데, 처음에 한 칸을 비워두고 작은 녀석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또 한 칸 비우고 큰 녀석 이렇게 쓴다겠죠. 자, 이 정도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마이너스 3일 때 도함수 값이 0이고 1일 때 일단 0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일 때, 자, 이것은 이제 도함수에 그냥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고 여기다 살짝 넣어봐도 되는 거죠. 그래프 그리는 것은 이제 그냥 생략하고, 여기다 이제 여기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이 마이너스 4 같은 거 살짝 이렇게 넣어보면 되는 거지. 얘가 이제 음수, 얘도 음수, 곱하면 양수. 이때는 양수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 이 사이는 계산하기 쉽게 0 같은 거, 0 같은 거 딱 넣어본다면 양수, 음수죠. 이쪽은 양수, 음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그 말이고, 1보다 큰 거, 2 같은 거 넣어보면 양수, 양수니까 양수겠죠. 여기. 자, 그래서 증간표를 보면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fx의 그래프는, 자, 플러스란 거, 도함수가 플러스란 것은 증가한다는 뜻이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도함수가 마이너스 내려간다, 감소한다. 도함수가 플러스 증가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래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녀석이 이제 기본 형태인 거예요. 자, 그때 그럴 때 마이너스 3의 이제 실제 함수값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을 좀 써본다면, 자,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은 실제 원래 식에다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돼요. 자,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은, 자, 이제 f 마이너스 3을 먼저 찍어본다면요. 자,
이런 데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곳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간다 극대값 지점이죠 사실은. 여기가 지금 극대다 그 말이야. 여기가 극대. 자, 극대값이 f-3이고 마이너스 3을 함수값은 이제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그 들어가면 이제 3 마이너스 30이니까 플러스 9죠. 9, 3,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제로가 된 거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플러스 27에다 걸리니까 28이죠. 요거 값은 28 그 말이에요. 여기가 28다 그 말이에요. 함수값은. 그 다음에 이제 1일 때는 여기다 그냥 1만 넣으면 되겠죠. 자, 일단 극소인데 여기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곳이니까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극소는 F1인데 연세 값이 이제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자, 1 대입하면 여기는 4고요. 여기까지 5지. 5에서 요거 빼니까 9를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요거 이제 각각의 함수값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제 이 증간표를 반영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프는 대략적인 모양을 구하는 건데 일단 극대 극소 지점에 이런 지점 먼저 표시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28 그 말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쯤 대충 잡고요. 28은 이제 요만큼 있는데 좀 높겠죠 아무래도. 높은데 이제 생략해서 그냥 여기가 28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지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극소값은 1일 때 F1은 4, F1은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그 말이야. 마이너스 4는 뭐 여기쯤 된다 합시다 이렇게. 1, 마이너스 4 여기 그 말이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Y절편. 자, Y절편은 상수항이 Y절편인 거죠. 다항함수는 무조건 상수항이 Y절편이라서 여기 뭐 1이 여기쯤 있습니다. 그래프가 좀 비례하진 않아서 뭐 적당히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그냥.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Y절편 1을 통과하는 그래프고 자,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자, 여기가 지금 극대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 왼쪽에서는 증가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해서 온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내려가는 거죠. 극소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려갈 건데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되겠지 이렇게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증가한다. 1보다 큰 쪽에서는 증가한다,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극대 극소 찾고 거기에 함수값도 찾고 증가표, 양수, 음수, 도함수의 값의 부호, 도함수의 부호를 이렇게 쓴 다음에 그냥 그 맞게 그 상태에 맞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지금 요것의 그래프다 그 뜻이 됩니다. 이제 3차 함수를 한번 구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4차 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자, 저것도 역시 도함수를 써봐야 돼. 도함수는 4x 3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8x. 이것이 이제 도함수예요. 자, 도함수인데 다 공통인 4도 공통이고 x도 공통이니까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까지 하면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되고요. 는 0. 자, 도함수 인수분해까지 마친 다음에 는 0 하면 요것의 근이 되는 건 이제 x값 여기 0도 있죠. 여기 x값 1도 있고 여기 x값 2도 있어요. 자, 0하고 1하고 2. 자, 저 세 개가 도함수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이에요. 어쨌든 이제 또 증간표를 또 만들어 봐야죠. 자, 증간표는 x값, f'x값, fx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최초에 한 칸을 비우고 여기 이제 점점점 숫자 비워두고 제일 작은 수 0이죠. 0. 그 다음에 또 한 칸 비우고 1 쓰고 또 한 칸 비우고 2 쓰고 이렇게 그려주면 증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0일 때 도함수값 0, 1일 때 0, 2일 때 0.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1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보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이것의 부호. 자, 얘는 음수, 얘 음수, 얘도 음수. 세 개가 다 음수죠. 뭐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 부분은 0보다 작은 쪽에 도함수 값은 마이너스다. 그 말이에요. 부호가.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 자, 0하고 1 사이니까 2분의 1 같은 걸 좀 넣어봐야죠. 자, 2분의 1을 넣었을 때 그 말이 2분의 1. 자,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 양수고요. 이건 음수죠. 빼기 1이니까. 이것도 음수지. 양수, 음수, 음수야. 계산값이. 그러니까 음수가 두 번 있으니까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양수다 그 말.
다음에 이제 1에서 2 사이. 자, 이것도 이제 숫자 간격이 1간격이라서 1.5, 즉 2분의 3 같은 거 넣어봐야죠. 2분의 3을 넣어서 생각하면, 자, 이건 양수고요. 이것도 양수죠. 이것은 근데 음수지. 그래서 양수, 음수라서 전체적으로 곱한 값은 마이너스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2보다 큰 수지. 2보다 큰 수는 3 같은 거 넣어보면 되는 거죠. 3 넣으면 당연히 양수죠. 자, 이렇게 이제 양수다. 자, 전체적으로 증감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그래프가 내려간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플러스는 올라간다 표시하고, 마이너스 내려간다, 플러스 올라간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뭐 이런 상태구나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그래프라는 거고, 자, 일단 또 0에서의 함수값. 자, 0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것은 0에서의 함수값은 y절편을 말하죠.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래서 함수값은 1이고요. 1에서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여기는 4 마이너스 4 사라지고 2가 남죠. 1일 때 함수값은 2고요. 2일 때 함수값. 자, 이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야죠.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을 보면 일단 이런 데는 이제 뭐 극대극소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가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곳이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지금 0에서의 값이 극소값이 되겠죠. 여기 또 올라갔다 내려간다.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1에서는 극대가 되겠고, 여기 또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2에서는 극소가 되겠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건 그렇고, 자, 이제 2일 때 함수값. 자, 2일 때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는데 2를 집어넣으면 2의 4제곱 16이죠. 자, 구입값 알아볼 건데 16. 그 다음에 빼기. 이제 여기는 2의 3제곱 8에다가 8, 4, 32. 그러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고요. 더하기. 이제 2의 제곱 4, 4, 4, 16이 되겠죠. 16 더하기 1. 이런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요거 32 빼기 32 없어지고 1이죠. 그냥. 자, 여기도 함수값이 1이다. 그 말.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제 저것의 그래프를 자, 그려보면, 자, 간단합니다. 일단 0, 1, 2 지점을 잡아요. 0, 1, 2 지점. 자, 여기가 지금 극대, 극소 막 그런 지점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0의 함수값 1. 자, 0의 함수값 1을 찍으세요. 1. 여기. 자, 여기를 지난다. 그 소리야. 그 다음에 1일 때는 2를 지난다. 1일 때는 2를 지나니까 여기 좀 찍히겠죠. 2라고 하고. 자, 여기 지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또 1을 지난다. 2일 때도 1이니까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여기 지난다. 그 소리. 이런 데를 지금 지나는 그래프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를, 자, 증가감소 상태. 요 구간, 0보다 왼쪽 그 말이에요. 0보다 왼쪽은 그래프가 내려간다. 즉, 감소한다. 그 말이에요. 0보다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내려오는 그래프다. 그 뜻이야. 근데 여기가 함수값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에서, 0에서 1까지 이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증가한다. 자, 이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증가하니까 올라가줘야지. 이렇게. 올라가준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준다. 이제 1에서 2 사이는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감소에 내려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2에서 이제 2보다 오른쪽은 다시 올라간다. 여기서 이제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다. 그 말이지. 그래서 4차함수의 어떤 그래프 하나를 그려본 건데, 이렇게 극대, 극소 이런 데 막 찍어놓고, 함수값 찍어놓고, 이 증가, 감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살짝 붙여주면 됩니다. 대부분 다 곡선이기 때문에 좀 곡선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적당히 이렇게 그려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 이제 나머지 어떤 식이 써져 있건 간에 하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증가표는 이제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그려서 직접 이렇게 써서 하지만,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걸 이제 듣고 나면, 오늘 공부 시간에 듣고 나면 굳이 이렇게 이제 증가표까지는 할 필요 없고, 기본 형태, 그래프의 기본 형태, 3차 함수의 기본 형태, 4차 함수의 기본 형태 이런 것을 이제 듣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극대 극소만 찾아서 바로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이라서 증가표를 연습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3차, 4차 그래프를 샘플로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도 대표적인 어떤 모양이 있었죠. 자, 3차 함수도 대표적인 어떤 도함수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자,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기준입니다.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기준이고, 이제 음수일 때는 이것을 대칭 이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만이에요. 자, 최고창이 양수일 때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도함수는 0의 근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도함수는 0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자, 우리가 3차함수의 도함수는 기본적으로 2차함수죠. 자, 2차함수인데 2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을 때 그만이에요. 자, 이게 지금 x축입니다. x축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2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즉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면 자, 이건 도함수 값이 이쪽하고 이쪽은 양수죠. 양수 쪽이고 도함수가 이쪽은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도함수 값 자체가 음수죠. 도함수 값이 음수도 있고 양수도 이렇게 있는 거. 저런 상태일 때 그 말이야. 자, 그럴 때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지점이 x축하고 만나는 이런 점이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말이죠. f'x는 0, 방정식의 두 실근인 거죠. 자, 이런 데가 두 실근이다 그 뜻은 뭐냐면 도함수 값이 0인 곳 그 말이에요. 도함수 값이 0인 곳은 기본적으로 극대 극소 지점인 겁니다. 도함수가 0이다 그 말은 기울기가 0이다 그 말이라서 기본적으로 극대 극소 지점을 말하고 그래서 여기 아래 본 것처럼 원래 fx의 그래프는 여기가 이제 0인 지점이 도함수 값이 0인 요 지점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극대 지점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극소 지점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쪽은 3차함수는 기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최고창이 양수인 겁니다. 양수일 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이런 곳이 원래 함수에서는 극대 극소 지점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 자, 그 0의 왼쪽 보면은 여기 지점의 왼쪽을 보면은 도함수 값이 양수죠. 양수라는 것은 증가하는 거라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왼쪽 부분은 이렇게 그래프가 증가해서 올라오는 거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구간. 자, 여기 0에서 0 지점까지 여기 두 근 사이의 지점은 기울기 값이 도함수 값이 음수죠. 음수이기 때문에 내려간다 그 말 되는 거예요. 도함수가 마이너스인 것은 감수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내려간다 그 말이고 다시 여기 오른쪽에서 이제 다시 도함수 값이 양수니까 다시 올라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모양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이 이제 3차 함수의 최고창이 양수일 때 기본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도함수 값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것은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라서 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중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역시 0인 지점이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요 점은 이제 원래 함수로 돌아가면 뭐가 되느냐 그 말인데, 자, 어느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요것의 왼쪽을 보세요. 이 지점의 왼쪽을 보면 도함수 값이 양수, 오른쪽도 양수. 그 말은 왼쪽에서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 지점을 해서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다시 또 양수니까 또 올라간다. 즉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상태의 그림을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0이다 그 말은 기울기가 0이다 그 말이죠. 도함수 값이 0이다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인데 이런 지점은 여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0인 점이 있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또 올라갈 때 그게 양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중근일 때 그래프 상황이고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이 방정식이 또 허근일 수도 있잖아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도 있어. 그럼 허근이란 것은 x축하고 안 만나는 상황이죠. 안 만나는데 안 만나면 이 함수값 자체는 무조건 양수 아니야. 무조건 양수다 그 말은 감소를 하지 않고 올라만 간다. 증가만 하는 그래프다 그 말이에요. 자, 기본 그래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가만 하는 거예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있긴 하지만 증가만 한다 그 소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0인 곳이 없죠. 0이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 그 말이에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없이 다 그냥 플러스 값이야. 기울기가 다 플러스라서 0인 곳이 없어요. 아까 여기는 이렇게 이 지점에서 여기 0인 지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얘는 그 0인 기울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기울기가 이 정도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요 함수값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것은 극대 극소가 이렇게 하나씩 따로 있어서 극대 극소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두 개 그 말이고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하나 그 말이에요. 하나라 그 말은 중근이다 그 뜻이에요. 요 방정식의 근이 중근일 때.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0인 곳이 하나도 없어. 이것은 0인 기울기가 없어요. 0인 기울기가 없는 녀석은 허근이다 그 말이야. 요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 개형을 보면 자, 첫 번째 요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두 군데 있다. 알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라가다가 0인 곳이 살짝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자,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0인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기울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3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 자,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그래프고요.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랑 비슷해요. 최고차항이 음수일 경우는 이것을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최고차항 음수인 것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 그 말이지. 이것은 또 이제 내려갔다가 0인 곳 있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런 거. 자, 이렇게 생긴 거 0인 곳 있으면서 이것은 또 그냥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만 가는 거. 음인 곳이 0인 곳이 없는 거. 자, 이거랑 반대 개념으로 그려주면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 그 말이 a가 이제 양수가 아니고 음수일 때. 자, 그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랑 이것은 같은 개념이라서 그냥 이거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2차 함수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얘는 2차 함수로 2차항의 개수 f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랬었죠.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모양이에요. 도함수는 0에 근 상태는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에 양수인 것 기준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음수인 경우는 대칭 이동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이게 이제 3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인 겁니다. 그래프 모양이 기본적으로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3차 함수 기본 그래프. 자,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0인 곳이 살짝 있고 올라가는 거. 자, 이것은 그냥 올라만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게 3차 함수의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 자, 4차 함수는 이제 상황은 똑같고요. 자, 4차식이 쪽이 있고 최고차항이 또 양수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함수는 0의 근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이제 4차 함수의 도함수는 기본적으로 3차식이 되죠. 3차식이니까 근 자체도 이제 저것의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일 수도 있고 한 실근과 중근일 수도 있고 한 실근과 두 허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삼중근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도함수랑 원리함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말이 x축이랑 서로 다른 세 군데서 이렇게 만나는 거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죠. 이것은 이제 3차 함수가 되는 거지. 아까 배운 3차 함수니. 아무튼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말이고 이것은 이런데 0이 되는 거예요. 도함수 값이 0이다 그 말이 이런데 근을 말하는 건데 그 근에 대한 건데 이런 데는 도함수 값이 0이다 그 말이 기본적으로 그런 지점들은 극대 극소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이 극소, 여기가 극대, 얘가 또 극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그런 곳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점의 왼쪽은 함수값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여긴 또 여기서까지는 플러스죠. 도함수값이 플러스라는 것은 증가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증가한다 그 말이고 다시 또 여기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고 플러스니까 또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W자 형태처럼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되겠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도함수는 0의 근이 서로 다른 세 개면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실근과 중근, 자, 한 실근과 중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제 한 녀석이 x축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프가 접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중근이라 그래요. 접한다 그럴 때는 중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은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에 불과하죠. 어쨌든 얘가 중근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은 아까처럼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니까 내려간다 그 말이고 오른쪽 플러스니까 이제 올라간다 그 말이지. 근데 여기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뭐야? 플러스인데 0 되는 지점이 있다가 다시 플러스죠. 도함수 값이 플러스다 올라가는 거고 0 그러면 기울기가 0인 곳이 있는 것이고 다시 플러스니까 또 올라간다. 즉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는 거 그 말이에요. 이런 데는 좌우. 자, 0이 되는 곳 좌우에서 플러스다 그 말은 좌우에서 계속 증가한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가다가 또 올라간다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하나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곳이 여기가 이제 있다 그 말이고 이제 만약에 한 실근과 두 허근이라면 이렇게 가는 3참수가 되는 경우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여기도 이제 왼쪽은 똑같고요. 근데 이 오른쪽이 아까 여기랑은 다르죠 이제. 자, 여기서 이제 0이 되는 곳이 없죠. 0이 되는 곳이 없는데 어쨌든 플러스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가장 낮은 곳이에요. 양수 중에. 어쨌든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 이제 이거 기울기가 제일 낮은데 어쨌든 플러스라는 말은 계속 올라간다. 즉 증가지. 그러니까 아까 이거랑 비슷하고 똑같은데 아까는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서 여기가 근데 여기는 0이 되는 곳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올라만 간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얘보다는 이제 좀 더 경사지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조금 모양이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삼중근이라는 것은 자,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말이에요. 자, 3차함수 중에 이렇게 생긴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생긴 것은 이제 계속 여기 0인 곳이 하나가 있죠. 0인 곳이 하나가 있는데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타난다면 3차함수 중에 아까 이런 거 그 말이죠. 지금 이런 거. 근데 저런 건데 이런 게 x축하고 만난 곳이 한 군데다 그 말은 여기는 어쨌든 도함수 값이 0인 곳인데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는 감소한다. 플러스는 증가한다. 그 말이니까 원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자, 2차 함수처럼 생긴 어떤 그래프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삼중근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런 그래프다 그 말이에요. 삼중근이란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겨요. x 빼기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생겨.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은 0 그러면 2라는 근이 3번 반복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삼중근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를 해주시고. 자, 어쨌든 4차함수 그래프는 그래서 종류별로 따지면 이런 4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또 여기다 이제 그려본다면 4차함수인데 이건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고요. 최고창이 양수인 거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0인 곳이 있다가 올라가는 이런 게 있고 그냥 내려가다가 올라가는데 0인 곳이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4차함수도 이런 종류가 있어. 자, 이런 데가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른 세 개가 0인 곳이 있는 거고요. 얘는 0인 곳, 여기도 0인 곳이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0인 곳이 여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는 0인 곳이 없어요. 이런 녀석은 이제 이렇게 하나고 4차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4가지 형태의 모양이 있다. 자, 이제 모든 문제를 풀 때 3차, 4차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 그래프들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자, 그래프의 개형 중에 이것을 말하는지 저것을 말하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걸 말하는지 저걸 말하는지. 자,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도함수랑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연습 문제를 좀 본다면 자, 함수 fx는 이렇게 생긴 3차함수가 있다. 극값을 가질 때 자, 이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지래요. 자, 근데 최고창을 보세요. 양수죠. 최고창이 양수인 3차함수가 있는데 극값을 가질 때 k값의 범위를 찾아라. 이제 이 말하고 같아요. 3차함수인데 3차함수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종류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게 어떤 거냐. 극값이라는 거 이런 걸 말하죠. 이런 데는 지금 극값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다 이 말은 요런 그래프가 되라 그 말하고 같아요. 알겠죠? 요런 그래프가 되라 그 말을 적용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것에 도함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함수를 먼저 쓰세요. 3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 자, 이 도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극값을 갖는다 그 말이 이렇게 되라 그 말. 이렇게 되라 그 말이 기울기가 0인 곳이 2개 있어라. 서로 다른 2개 있어라 그 말이야.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도함수는 0 이렇게 써요. 그 말이 기울기가 0 그 말이에요. 도함수 값이 뭐라 했어요? 이것의 함수값 자체는 기울기를 말한다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0 그 말이에요. 기울기가 0이 되는 곳. 그러면 이런 방정식이 생겼는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0이 되는 곳이 두 군데 생겼다 그 말이고 이런 그래프다 그 말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극값을 갖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것의 조건은 요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조건 그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조건 그것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거에 배운 것을 여기다 적용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판별식 이야기죠. 자, 판별식이니까 판별식 B' 사용해야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것이 이제 판별식이 되겠죠. 이게. 판별식 2예요. 자, 그래서 판별식 2인데 K제곱 마이너스 3K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 말 되는 거고 그게 극값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그것의 이어사건 극값을 안 갖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안 갖는다. 또는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안 갖는다. 알겠죠? 자,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누군지만 딱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니까 이것을 이제 부등식 풀어야죠. 그냥 K-3 양수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K 값이 작은 거니 0, 큰 거니 3이니까 K가 0보다 작거나 K가 3보다 크거나 또는이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답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A는 0이고 B는 3이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값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는 3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고요. 자, 이것이 A고 얘가 B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좀 이제 3차함수가 또 이렇게 생긴 식이 있을 때 그 말이죠. 이 녀석이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 이것이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자, 어쨌든 극대 극소 이야기가 나오고 극값 이야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도함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함수부터 무조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도함수 3 내려가서 약분되고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잖아요. 더하기 2ax 더하기 a 마이너스 4. 자, 이 녀석이 이제 도함수예요, 지금이. 자, 도함수를 일단 무조건 써놓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갖네, 안 갖네 이런 말들은 도함수는 0, 이 방정식의 근에 관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최고창이 지금 음수니까, 최고창이 음수인 3차함수니까 이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또 그냥 내려가는 거 생각하면 돼. 거꾸로. 자, 음수인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극값을 갖지 않아라 그 말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다른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이것도 이렇게 도함수는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얘는 하나가 있다, 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판별식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니. 그래서 아까의 반대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수든 양수든 간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야기인데 이렇게 된다 그 말은 도함수는 0의 근이 하나다. 즉 중근이다 그 말이고요. 이렇게 된다 그 말은 도함수는 0의 근이 없다. 0이 되는 기울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의 판별식, 역시 판별식 짝수 모양일 때는 판별식 이렇게 써요. B'의 제곱. 자, B' 이것의 절반 A죠. A의 제곱 그 말이죠. 이렇게.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A는 마이너스 2고요. C는 A 빼기 4고요. 이렇게 생겼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판별식이야. 이것의 판별식인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요. 반대로 0과 같거나 작거나 이렇게 쓰면 요거 되든지 이거 되든지 그만 되는 거예요. 이거 되든지 이거 되든지 그러면 극값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극값을 갖는다와 안 갖는다.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 갈라서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2차 부등식이니까 a제곱. 자, 이거 이제 마이너스 2a인데 마이너스 2a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8인데 마이너스 8 되겠죠. 자, 이 녀석이 이렇다 그 말. 그래서 a 뭐 4, 2, 8 플러스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이것은 이제 작은 근이 마이너스 4, 큰 근이 플러스 2죠. 자, 이럴 때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찾는 a 값의 범위예요. 자, 그러면 a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 그랬으니까 최대값은 이거죠. 그래서 m 빼기 m. 자, 최대값 빼기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4. 그것을 뺀 값은 6.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2차 방정식에 무슨 판별식하고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차함수도 이것은 이제 최고창이 양수인 기준이죠. 음수일 때는 또 이것의 x축 대칭 모양의 이런 그래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x축 대칭이다 그러면 최고창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뒤집힌 모양의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자, 또 연습 이제 세 번째. 자, 또 3차함수가 이렇게 있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극대값, x는 2보다 크다 해서 극소값을 가져라.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말이 되는 거냐.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도함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함수를 먼저 쓰고 생각합니다. 자,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일단 도함수를 써놓고요. 그리고 도함수는 항상 이렇게 극대극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써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일단 이것은 3차 함수죠. 최고창이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것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극대값, 극소값이 어쩐다 저쩐다.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있다 그 말이니까 요런 그래프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요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극대값, 극소값이 다 있는 거 이야기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프를 좀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그림을 좀 그려서 보는 거예요. 또. 자, 일단 여기 조건을 맞춰보세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의 극대값이 있다.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극대값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y절편은 여기 마이너스 2가 y절편이니까 뭐 여기 어디 지난다 그 소리고요. 마이너스 지나게 대충 그려주고 아무튼 여기 어딘가에 여기 사이에 여기에 극대값이 있다. 2보다 큰 데서 극소값이 있다. 2보다 큰 곳이 여기가 뭐 2라고 합시다. 2보다 큰 쪽인 오른쪽 이쪽에 극소값이 있다.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좀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극대값이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극대값을 여기다 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돼. 요 그래프를 지금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여기 딱 하면 되고 극소값은 여기 2보다 큰 쪽이니까 좀 가서 이제 이 녀석이 y절편 여기니까 좀 내려가줘야 되겠지. 이렇게 내려갔으면 이렇게 갔다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 오른쪽에서 여기 이제 극소가 있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극소값이 2보다 큰 이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조금 모양 좀 아니지만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라 그 말이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라. 이런 그래프인데 극대 극소가 이렇게 위치가 지정되어 있죠. 지금 극대값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고 2보다 큰 곳에 극소가 있어라. 이런 조건을 어떻게 반영하는 거냐 그 말이야. 자, 이것은 이제 원래 그래프 fx를 그리는 거죠. 지금 fx를 그리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도함수가 필요하니까 요것의 도함수. 자, 여기가 0이다 그만 도함수에서는 여기가 바로 여기 지점이 바로 근인 거예요. 자, 이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도함수에서는 이런 곳이 0인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큰 여기가 만약에 극소값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그 도함수의 근인 거야. 그래서 도함수는 2차식이죠. 2차식이고 최고창 양수가 되는 거죠. 똑같이. 자, 최고창 양수이면서 이런 데가 근인 이제 요렇게 가는 어떤 그래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인데 그림이 좀 fx랑 섞여 있어서 조금 말이 어렵죠. 그래서 도함수만 따로 떼서 다시 그릴 겁니다. 자, 도함수만 따로 뗀다면 요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좀 깔끔하게 그려서 본다면 도함수는 0의 근에 관한 건데 요 사이에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여기에 도함수의 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 녀석이 0이 되게 하는 녀석이 여기 사이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극대값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거기 기울기가 0 그 말이에요. 자, 2보다 큰 쪽 여기쯤에 극소값에 있다. 극소값이 이쪽에 있다 그 말이지. 전체적으로 이것이 도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뭐 이런 이야기야. 자, 이것이 이제 y는 f'x일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라 그 말을 쓰는 거야.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그 조건을 무엇을 쓰는 거냐. 자, 그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라. 근의 위치 이야기인데 근의 위치가 어디 있어라 이런 표현이죠. 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것은 이제 해설지마다 딱 필요한 것만 써놓긴 했는데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조건 판별식을 조사하세요. 두 번째, 두 근의 합. 세 번째, 두 근의 곱. 네 번째, FK 조사. 이렇게. 요 네 가지만 딱 조사하면 무조건 돼요. 자, 그럼 뭐냐면, 자, 지금 근의 위치가, 근이라는 게 여기랑 여기 사이에 하나 있고, 여기랑 여기 2보다 큰 쪽에 하나 있고, 근의 위치가 이렇게 지정됐기 때문에 이 근 자체는 서로 다른 근이 확실하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근이 확실하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요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근이니까. 요것의 0, 그것의 근이 여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다른 주시름을 갖는다.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또는 누구보다 클까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 근은 마이너스라고 이 사이에 있는데,
요거는 2보다 크다고만 했어요. 2보다 크다는 게 2 가까이 있다 그 소리가 아니죠. 2보다 무한히 큰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두 근의 합이 뭐 어떻게 될지 정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이것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도 이 녀석이 무한히 커질 수도 있고 무한히 커질 수도 있고 한데 얘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음수 쪽에 있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곱하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뭐 곱하면 음수가 된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두 근의 곱이 음수이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절대값이 얼마인지 그런 것은 확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음수긴 한데 절대값이 얘가 막 무한히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두 개의 곱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확정적이지 않은 조건이다 그 말이야. 그냥 음수라는 것 정도만 아는 거지 그 외에 아는 것이 없다고 말이야. 이제 이런 뜻이다. 그래서 얘도 별 조건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FK. FK라는 것은 이런데 함수값을 조사하는 거야. 함수값. 자, 여기 지난다 그 말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양수, 0의 함수값은 음수. 이렇게 돼야 이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은 여기다 정리하면 F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양수, F0은 음수.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소리야. 여기는 양수 함수값이 여기는 음수 그 말이야. 이렇게 된다 그 말이 그래프가 이 사이를 통과하게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저 그래프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일 때는 2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 여기 함수값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F2 값도 음수가 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해라 그 말이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면 하나의 근이 여기 있고 하나가 여기 있다 그 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면 찾아주는 거고 이제 여기서 조건은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을 쓰면 되는데 2번, 3번은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요. 1번은 판별식 0보다 크다는데 요 말을 가만 생각하면 자, 이 말 속에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말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 말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되긴 되는데 요 말은 이미 요 말 속에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안 찾아도 돼요. 이거랑 이것의 공통인 것을 찾으면 결국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찾을 필요 없이 결국은 요 조건만 반영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즉, 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얘는 양수가 돼야 되고 얘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동시에 이 세 개를 만족하면 저런 상황이 되는 거고 저 조건에 맞는 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 F-, 자, F라는 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식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보면 자, F-1의 어떤 함수값을 찾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저걸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입니다. 자, 이 녀석이 이제 F-1이고 대입했을 때 요것의 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F 이제 0 자, 0의 값은 지금 F0이니까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2는 지금 음수니까 조건에 지금 맞는 거고 그것은 그 다음에 F2 자, F2는 이제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겁니다. 2 그러면은 8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4 여기까지 하면 또 마이너스 6이고요. 자,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2K죠. 이렇게 자, 여기 됐어요. 이 녀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음수, 얘도 음수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요것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요것은 이미 성립하니까 됐고요. 자, 요거. 이 녀석 이제 K가 넘어간다면 이렇게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요거 넘어가니까 K가 넘어가면 플러스 6인데 2로 나누면 K가 3보다 작다고 되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3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러면 공통인 것은 마이너스 6에서 3까지 이런 말 되겠죠. 이런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는 이것이 우리가 찾는 K값의 범위가 되겠다 그 말. 이것이 이제 K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금 근의 위치에 관련된 거라서 학생들이 좀 여기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는 이제 일단 이 정도로 들어두고 나중에 또 나오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4참수 연습을 봐야죠. 3참수. 자, 요것의 그래프가, 요것의 그래프가, 아까 근데, 요 그래프의, 요 조건에서, 마이너스 6대 2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K값을, 아까는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조금 말이 바뀌었어요. 자, 일단, fx를 잠깐 써놓을까요? 마이너스 x 3제곱 더하기
도함수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1. 자, 도함수가 나면 는 0에 대해서 항상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도함수가 0이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극대값과 극소값을 저기에서 모두 갖는다. 아까랑 뭐가 좀 말이 비슷한데, 자, 이번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요. 요 사이에서 극대 극소가 여기 다 있다. 자, 근데 이제 최고차는 음수니까 요것에 뒤집혀진 그래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왼쪽이 극소, 오른쪽이 극대가 있는 거예요. 요것에 뒤집힌 그래프니까 최고차 음수일 때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그 말이야. 요 사이에서 극대 극소가 모두 있어라 그러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되라 뭐 이런 소리 거죠. 여기가 극소가 있고 여기가 극대가 있다면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 모두 극대 극소가 있다 이 말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도함수로 가면은 이것은 fx의 그래프고요. 자, 이것은 fx의 그래프고 도함수로 가면 이런 데가 여기 이제 도함수가 y고 x입니다. 자, 도함수로 가면 이런 데 x 값이 이런 데가 지금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이제 2라고 했을 때 그 말이야. 자, 이런 데가 바로 도함수에서는 이렇게 내려가서 0에 찍히는 곳이라겠지.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거지. 이것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도함수에서는 이런 데가 바로 0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참수 이제 최고창이 음수잖아요. 음수이고 이 참수 모양이니까 이 녀석이 뒤집혀진 거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이것이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요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판별식 조사고, 두 번째 두근의 합, 세 번째 두근의 곱, 네 번째 FK 조사. 항상 이 네 가지를 조사해서 그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고 나머지 조건의 공통 범위만 무조건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이에서 뭐랍니까? 이제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게 이런 것이 두 군데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죠. 두 군데가 있다 그 말이 이것은 도함수는 0, 요것의 근이야 근. 요것의 근이 바로 이런 데 x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고 확실하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 자, 두근의 합은 요 사이에 이렇게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여기처럼 음수 쪽에 이런 게 극소가 있고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뭐 이쪽에만 양수 쪽에만 있을 수도 있죠. 이 근이 다 양수 쪽에만 있을 수도 있고 음수 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치를 확정할 수가 없죠. 자,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하고 곱은 기본적으로 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이것도 마찬가지.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될지 뭐 양일지 밀지 한쪽에 양수 쪽에 다 있을 수도 있고 음수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지. 양수 음수 쪽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두 근이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0보다 크게 될지 뭐 누구보다 크게 될지 작게 될지 이것은 정확한 조건이 되지 못하니까 안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FK라는 것은 이제 이것에 맞는 그림, 맞는 내용이.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문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근의 합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두 근의 합 나누기 있잖아요. 두 근의 합 나누기는 이것의 꼭지점 x좌표를 말해요. 이런 조건에서는 꼭지점 x좌표의 범위에 대해서는 쓸 수 있어요. 자, 꼭지점 x좌표라는 것은 뭐냐면 요것에 공식에 넣으면 두 근의 합 나누기 두 근의 합하고 관련된 것은 꼭지점 x좌표가 있는데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요것을 2a분의 2 곱하기 a분의 b 말이죠. 자, 꼭지점 x좌표입니다. 꼭지점 x좌표는 두 근의 합 나누기랑 같은 말이에요. 나누기. 자, 그래서 아무튼 꼭지점 x좌표에 대해서 조건을 쓴다면 그 x좌표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1에서 이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 있어라. 알겠지? 자, 그리고 판별식 0보다 크다 그 말은 그냥 단지 서로 다른 두 근만을 말하기 때문에 두 근이 이렇게 있을지 또 이 범위 밖에 있을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이 말만 가지고는 다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근만 확실한 거고. 아무튼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요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FK라는 것은 여기 이런데 함수값 이야기야. 자,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음수죠. 2의 함수값도 음수죠. 이런 이야기. 그래서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음수, 2의 함수값 음수 그러니까 F 마이너스 F2 얘가 음수 그 말이야. 자, 이 조건을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좀 써본다면 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함수값 마이너스 넣으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넣었을 때는 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K죠. K 마이너스 2 그만이야. 연속이 지금 K 마이너스인데 이 값이 지금 음수가 된다 그 말이야. 마이너스의 함수값 음수. 또 2의 함수값. 자, 2의 함수값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 4K고요. 2를 집어넣으면 0이고 이건 마이너스 8이죠. 4K. 2를 넣었을 때 4K 마이너스 8 그 말이야. 그래서 4K 마이너스 8. 자, 여기 2를 넣었을 때 값이에요. 자, 근데 2를 넣었을 때 값인데 요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음수가 된다. 이런 뜻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것들을 만족하면 되는데, 자, 판별식도 굳이 쓴 다음에 판별식을 썼네요. 자, 판별식이란 건 뭐냐면, 자, 판별식은 지금 요 도함수는 0의 판별식입니다. 요것의 판별식이라서 판별식은 B'을 쓰면 B'의 제곱 K 제곱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 말이에요.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제 판별식이라서 녀석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0보다 크라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은 뭡니까? 근데 이렇게 썼더니 K가 누구든 간에 이건 항상 성립하죠. 이것은 항상 성립하는 건데 이거랑 다 공통인 범위 찾는 거예요. 공통인 범위. 그래서 뜨는 간에 공통인 범위인데 얘는 모든 K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공통인 범위는 얘들의 공통 범위만 찾으면 되겠죠. 자, 부등식 내용이에요. 자, 부등식 내용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고 요것도 이제 정리하면 요거 이제 양변에 요거 이 약분돼서 마이너스 3이 있고요. 마이너스가 약분돼서 없어졌죠. 결국 2K에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K 1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K는 2보다 작다가 되겠죠. K는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4로 나눠주면 역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지금 같은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K가 2보다 작다랑 요거랑 그 말이에요. 이것과 이것의 공통인 범위 그 말이에요. 자, 이것과 이것의 공통인 범위는 요거 2보다 작다는 요것을 포함하고 있죠. 공통인 범위는 요 녀석이 되겠죠. 지금 요것이 이제 K값의 범위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뭔가 이제 풀어가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게 있으면 두 근의 합이랑 꼭지점 X좌표랑 자, 우리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지점에 X좌표를 좀 써줄 때가 있어요. 꼭지점 X좌표는 요 사이에 꼭지점에 X좌표가 있다면 이 조건에 맞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써주느라고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근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제 좀 근의 위치 부분을 학생들이 과거에 조금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4차함수 그래프의 연습 문제. 자, 이제 4차함수. 이렇게 되는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A값들이야. 자, 극대값을 갖지 말아라. 자, 일단 4차함수 자체가. 자, 이런 녀석 있고, 도함수를 또 써봐야죠. 4x 3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더하기 2ax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x가 다 들었죠. x가 다 들었으니까 x를 좀 묶어서 다시 쓰면 4x 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a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는 0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것의 근이 지금 0이라는 근이 하나 있는 거죠. 지금 0이라는 근이 하나 있구나.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2차 식이구나 그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두고 자, 이제 원하는 게 이 녀석이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4차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인 거예요. 이런 모양인데 극대값을 안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야 극대값을 갖는 거죠. 이게 극대니까 최고점 양수일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극대값을 갖는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되라. 이런 그래프가 되면 극대값이 없잖아요. 이렇게 극대값을 안 가져라 그 말은 이런 거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세 종류가 있잖아요. 자, 세 종류라서 차라리 반대로 요 녀석이 되도록 하고 요 그래프가 되라라고 한 다음에 그것의 여사건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찾자 그 말이에요. 자, 극대값을 갖지 말아라 그랬는데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찾아서 그것의 여집합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생각이 쉬운 거예요. 이것을 다 생각하려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요것에 항상 이렇게 요것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이쪽하고 저쪽을 나누면 돼요. 극대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그러니까 갖는다 쪽 이쪽으로 접근해서 좀 생각해 보자고.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찾는 거예요. 자, 극대값을 가질 조건으로 찾는 겁니다. 자,
극대값을 가질 조건 찾아서 그것의 반대쪽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라는 것은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인데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이 서로 다른 세 군데가 있다 그 말 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여기가 지금 0이 하나 있잖아요. 근이 도함수가 0이 되는 0이라는 근이 하나 있어.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0하고 다른 서로 다른 근 가지면 되지. 얘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되겠다 그 말. 요 방정식이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근 가지면 전체적으로 세 근이 되는 거죠. 아, 그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0이라는 근, 만약에 0이 아닌 근을 가져야 되니까 0이라는 근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0, 0 넣으면 2a가 0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2a가 0 그 말이 a가 0. a가 0이 되면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a가 0이어버리면 이 녀석도 0이 근이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서로 다른 근이란 말이 안 맞죠. 이렇게 a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a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근이 못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까지 해서 3개가 되니까. 그러면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조건 판별식 쓰는 거죠. 판별식. b의 제곱 9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8a죠. 4, 2, 8이니까. 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판별식이에요. 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을 사용하면 돼요. 요거 이제 조금 불편한 숫자인데 뭐 a로 묶으면 9a 빼기 32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 녀석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a 값이 있고 이제 큰 건이 9분의 31, 작은 건 0이죠. 작은 근보다 작다 또는 큰 근보다 크다. a가 큰 건 9분의 32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인데 이제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죠. 요건 a가 0이 아니죠. 요거만 되는 거예요. a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 저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서 이런 그래프가 돼서 극대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의 부정이 우리가 찾는 거죠. 이것의 여집합이. 그러니까 이것의 여집합을 바꾸면 요거 이제 반대니까 뭐야? a가 0과 같거나 크다. 이고 그 말이죠. 또는 부정은 이고. 이것의 부정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a가 0과 같거나 크고 a가 9분의 32와 같거나 작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이고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a가 0과 같거나 크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요거 그 말이에요. 요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a가 이런 범위의 수라면 저 녀석이 극대값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극대값을 갖지 말아라 하더라도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찾아서 그것의 여사건 쪽, 여집합 쪽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함수의 판별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딱 그림을 이렇게 식을 분해해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근이 어떻게 돼야 될까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자, 3차 4차 함수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네요. 자, 일단 그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 좀 여기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좀 길게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좀 빠른 속도로 좀 해결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